퇴사 후 회사에서 남은 것은 15년 근속 황금 열쇠 2개와 명패 하나가 전부입니다. 볼록 나온 배와 탈모 그리고 나빠진 시력. 하지만 어떤 알 수 없는 경험치들은 쌓였을 것입니다. 그 경험치가 이곳 유튜브에서 꽃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하고 좀 더 다닌 중소기업을 퇴사한 46세 아저씨입니다. 퇴사 후 치료의 공격으로 수술 후 리듬이 다 깨져서 배가 더 나오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전하며 이 공간을 살려보려 합니다. 평범한 평균 이하에 어떻게 보면 낙오된 그런 40대 중년의 기록과 흔적들을 누가 궁금해할까 싶지만 기록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중년이 되어 기록을 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달에 받은 월급은 322만원 정도였습니다. 15년 차에 어디 내놓기도 그런 액수입니다. 대기업 초년생들 월급하고 비슷한 액수라 막판. 1, 2년은 연봉의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며 회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 초년생 때는 40대 중반에는 어떤 회사에 중역이 되어 있거나 부자가 되어 있거나 막 자신감이 넘칠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남들 다 있는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은 전세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다 전세대출 갚는데 꼬라박았습니다. 깔끔하게 털어서 전세대출에 넣어버리고 그냥 얼마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봤자 자존심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15년 다니면서 남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았던 월급은 사회 초년생 때 받았던 월급 180만원에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지금은 350만원도 안 되니 27살에서 17년을 더 다녔지만 2배가 뛰지 않은 연봉의 자괴감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조 조정이 있거나 회사가 어렵다며 빵프로 오른 적도 몇 년이 있었고 고과가 좋지 않아서 제자리인 경우도 막판에 있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어느 정도 누군 얼마고 누군 얼마다 하는 게 짬으로 알아갈 때쯤엔 위에 상사랑 잘 지내는 직원들이 S등급을 잘 받아서 연봉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쯤엔 눈치 없는 고인물 반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죽어라 휴가만 안 가고 평가서엔 묵묵 성실 이런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대 중반이 된 것입니다. 이 자전거의 모습이 바로 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낡았고 노기스럽고 하지만 이제 다시 기름칠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보니 27살에 취업해서 처음 연봉이 1,80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급으로는 150만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2천만원 연봉도 많은 편이어서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고 취업하고 명함이 나오고 얼굴이 환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무척 열심히 일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하니 이달에 우수사원 뭐 그런 거에 뽑혀서 상금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 없던 갓 대학 졸업자라 누구나 그렇듯 충성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돌아보면 열심히 일해도 연봉을 올려주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회사 평균으로 올려주는 선이었고 생각해보니 사회생활 잘하는 선배들은 더 받아가긴 했습니다. 저의 단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말없이 혼자서만 묵묵히 일한다. 이직 기회가 아주 없진 않았지만 순진했다라고 할까요? 당시 팀장님이 다른데 쓰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했던 한마디에 더 쭉 다니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그런 말 했던 선배들 팀장들은 다 이직하고 사라지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직원이 저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15년을 다닌다는 것은 돌아보면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한 지 3년까지가 많이 흔들렸고 그 후 35살까지고 고비였고 그 후 45세까지는 참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자기계발서나 수많은 유튜브에 성공한 분들 보면 저와 같은 루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임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은 기본이 되는 나이인지라 성공하지 못하거나 남들과 같은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자기 탓을 해야 한다고 많은 자기계발서에는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도 원클럽맨은 고인물로 찬밥 그 자체인데 바로 제가 그걸 선택했고 밖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소심함과 막판 인적성 검사 등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고 제가 살아온 길이었기에 이렇게 제 공간에서만큼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이 공간에 흘려버리며 제 화병도 수그러질까 싶습니다. 이번엔 화병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치루 수술 후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책을 펴면 과거에 억울했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 화병이라는 진단을 스스로 내리게 됐습니다. 우울증 일종이라고 검색이 되긴 해서 정신병원인가요?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해보던 중에 예약이 한 달 넘게 밀려서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잠시 병원비 걱정도 들고 해서 46살 먹고도 실비보험 하나 안 들어놔서 부랴부랴 실비보험을 알아보니 신경정신과 예약 같은 건 바로 취소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때문에 45만 원인가 얼마 정도 했던 치루 수술도 생돈으로 다 냈고 신경정신과는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스케일링도 한 지가 10여 년이 지나서 가보니 내 치아 상태가 종합병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15년 중소기업 다니면서 제대로 병원에 가본 기억도 많지 않고 미루고 미루다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0대가 훌쩍 넘은 나이도 어느새 나온 배만큼이나 신체에 어떤 신호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27살 갓 대학을 나온 청년은 46세의 배 나온 중년이 됐습니다. 모발 역시 어느새 원형 탈모도 많이 진행됐고 스트레스로 정수리를 긁다가 계속 긁게 되어 상처도 항상 정수리에 자리하고 있는 아저씨가 됐습니다. 가끔 얼굴 정면샷은 아직 많이 안 늙었나 생각하다가도 간혹 인사하는 장면이나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서 내 정수리 샷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이와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화병이 왜 생겼나 돌아보니 회사 근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혼자 짐작해봅니다. 늘어나는 연차를 누구 눈치를 그렇게 보는지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해도 몇 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눈치 보고 또 보면서 소심하게 연차도 안 쓰고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반골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골 기질은 돌아보면 회사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막판에 상사랑 대판 싸우고 속은 시원했지만 더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사회 초년기 때는 속으로만 사귀고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지는 않았다가 연차가 쌓이며 슬슬 억울한 게 보이면서 표출했고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장면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 구조조정 기억이 2번이 있었습니다. 초년생일 때는 선배들이 그렇게 먼저 떠났고 8년차쯤에도 다시 한번 회사 위기로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휴가도 별로 안 가고 그렇다고 딱히 모나지도 않으니 풍파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훗날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를 떠난 동료분들은 나중에 더 일을 악물고 좋은 곳으로 가거나 빨리 자립하는데 그 구조조정이 도움이 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도 견뎠겠다 쭉 다녀보니 결국 어느새 고연차가 됐고 고인물이 됐고 숨어있던 반골기질과 더불어 더 승진하지 못하자 벽에 다다랐고 그 모든 안 좋은 기운들이 모이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기 전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지만 막상 퇴사를 결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어서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상하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같이 일하던 상사 말고 팀 후배들이 꿈에서 하루 걸러 하루씩 기간을 두고 모두 등장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사할 때 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니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뭐랄까 관성의 법칙이랄까요? 계속 해오던 한 직장에서 뭔가를 끊는다는 것이 단순히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외적인 부분의 관계도 같이 끊어내는 작업이란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회사에 있었는데 나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15년 회사를 다니며 수많은 동료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승자가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40대 중반에 저도 뒤늦게 고인물로 나오게 되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치루 수술을 하게 됐고 걷고 또 유튜브를 보고 생각을 하고 다시 과거에 매몰되며 화병에 잠식당하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런 반복의 연속인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종에 있었는데 쌩쌩하던 시력도 요즘엔 침침해서 동네 안경점에서 안경도 하나 맞출 정도로 전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됨을 느끼고 있어서 과연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반골 기질이 있고 퇴사 후 회사에 들어가 보려고 잠시 노력하다가 치루라는 결정타를 맞고 수술을 해버려서 잠시 놔버린 시기. 어쩌면 유튜브가 터닝 포인트가 될까 싶어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물론 야심차게 준비했던 뚜벅이니 산책을 하며 산책로 옆 무던 7,400기 영상을 올린 지 며칠째 됐지만 조회수가 빵이라 유튜브도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지 몰랐습니다. 퇴사 후 있었던 일들과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앞으로 담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채널이 사랑을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시청해주는 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 여기까지 듣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솔하게 발버둥 치는 46살이 된 아저씨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저는 35살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새 10년이 지났는데도 흰머리가 많이 늘었는데도 아직도 혼자서 대학생이 아닌가 지금. 난 언제 이렇게 시각이 흘렀지 하고 흰머리를 보며 깜짝깜짝 놀라며 깨곤 하는데 이제는 받아들여야겠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